예, 오늘 게릴라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대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사면은 저희가 어떤 좀 뭐랄까요, 비판적이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한 악플들이 많이 달려서 좀 얘기할 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비상장이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 전문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저희가 많은 얘기를 전에 했었지만, 네. 양극재의 원료인 전구체를 만듭니다. 주로. 전구체. 네.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전구체는 뭘로 만들어지죠? 전구체는 뭐 우리가 어떤 제품의 어떤 상태 이전의 걸 보통 전구체라고 얘기하잖아요. 프리커서. 네. 양극재를 만들려면 양극재의 코어가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핵심. 네. 그게 바로 프리커서 전구체고요. 네. 전구체는 보통 황산화된 니켈이 네. 주요 핵심 소재입니다. 네. 그리고 그 황산화된 니켈에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 다른 이제 메탈, 금속 재료들을 더 씌워주는 거죠. 네. 이 전구체, 이렇게 만들어진 전구체와 리튬을 같이 소성, 그리고 수세를 하고 소성을 하면 이제 비로소 양극재로 완성이 됩니다. 양극재 원가의 약 6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소재죠. 그것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만들고 네. 공급을 에코프로 BM이나 네. 에코프로 EM으로 공급을 하는, 거의 내부 거래가 대부분인 회사이죠. 저희가 화학을 해보니까 에코프로 BM이 거의 95% 이상이고요. 매출처가요? 예, 네. 매출처도 사실 뭐 매출처라는 게 전구체만 만드니까 전구체 판매 양의 대부분을 에코프로 BM이 소화했고, 네. 그 다음이 에코프로 EM, 그러니까 이거는 에코프로 BM의 자회사죠. 에코프로 지주사의 손자회사, 네. 삼성 SDI 이제 합작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CNG. 네. 그러니까 CNG는 에코프로판 성일 하이텍이죠.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자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요게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저희가 등기상 일부 증명서를 좀 뗐고, 뭐 또 다른 게 중국 현지에서 또 뭐 GM이라는 회사의 어떤 공시 서류도 저희가 떼서 왔는데, 이 회사 2017년에 설립됐어요. 2017년에 당시에 GM, 그러니까 네. 중국은 거린메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네. 기업은 제가 뭐 표현하기로는 벨기에, 그러니까 중국판 유미코아가 벨기에 회사고요. 네. 도시광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자재료들의 안에 뭐 희소금속 많이 녹아 있잖아요. 네. 그런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금속들을 뽑아내는 걸로 굉장히 중국에서 잘 알려진 회사고요. 네. 이 회사와 합작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 2017년에 GM의 지분은 30.3%로 출자를 해서 합작사를 세워서 당시의 법인명은 에코프로 GEM이었죠. 네. 근데 이름을 바꾼 거다. 이름을 바꿨죠, 중간에.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에코프로 GEM은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것도 지분을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한 10%대까지 2020년경에 10%로 줄었고, 네. 중간에 유상증자를 2번 했어요. 2020년, 2021년. 두 차례 하면서 GM 지분은 완전히 이제 줄어들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난해 그 전구체 생산량이 한 5만 톤 정도 되는데, 네. 이 전구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말 그대로 머티리얼, 네. 이 소재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갖고 오죠. 그게 그 중국계 기업 쪽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네. 황산 네네. 니켈은 중국에서 공급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비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 회사가 이미 중국에 합작사가 있습니다. 화유코발트의 합작사가 중국에 두 개, 각각 각 법인씩 2개씩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고, 네. 다른 하나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대부분 원료 자체는 중국에서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에코프로가 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자회사 아닙니까? 네. 근데 에코프로가 프리커서를 2017년,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설립하기 전에
네. 그냥 중국에 사왔습니까? 당연히 사왔죠. 아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GM을 설립하게 된 거는 그 전에는 이제 에코프로는 회사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 뒤에 에코프로 BM도 물론 있었지만 에코프로 BM은 말 그대로 양극재만 만드는 기업이었고 이 내부에 갑자기 이 법인이 등장하게 되지만 이 법인이 하던 역할 자체는 이미 에코프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야 이제 전구체도 만들고 하죠. 네. 근데 이러다가 전구체를 일부 만들긴 했지만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별도의 기업을 만들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네. 그 기업을 이제 GM과 합작사를 만들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던 셈인 거죠. 합작사로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배터리 산업 특히 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쪽 그 정제, 재련 이쪽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인프라가 좋아요. 좋은 이유는 우리가 양극재를 만들거나 어떤 전구체 혹은 황산 니켈 같이 배터리 원 소재를 만들 때 많은 양의 분진과 오폐수가 발생합니다. 네. 중국이 이 산업이나 이런 데는 환경 규제가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많은 정제 재련 리파이너리 시설들이 중국에 가 있게 됐고 그러면서 중국이 설비 가동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특히 원료도 중국에서 이제 가공을 많이 하니까 사오는 곳도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노하우와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필요로 하게 됐고 그래서 중국이랑 합작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노하우를 좀 많이 흡수한 상태라고 우리가 추정해도 되는 겁니까? 많이 흡수했지만 네. 여전히 상당량의 배터리 원 소재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포스코 퓨처엠, 구 포스코 케미칼이 화이코발트랑 포항에 또 합작사를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전에 이미 새만금에 에코프로, 화이코발트도 또 이제 새만금에다가 이제 뭐 합작사를 또 만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여전히 많은 쪽에 있어서는 중국을 많이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좀 경험을 흡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경험을 전수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매처가 확실하기 때문이겠죠. 확실하게 살 고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완성차 업체도 있죠.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3곳 있죠. 양극재 만드는 기업 있죠. 이보다 확실한 이 수요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기업들과의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마다하지 않는 거고요. 물론 정치적인 배경도 있긴 합니다만.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의 IRA가 발동이 됐잖아요. 네. 이 IRA의 그 양극재 같은 핵심 소재는 지금 부품으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온 규제 안으로는 한국에서 만든 전구체를 한국과 미국은 또 FTA가 맺어져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만든 전구체로 만든 양극재, 이 탑재되는 또 이 전구체가 탑재된 이 양극재가 만들어진 탑재된 배터리를 미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럼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IRA에 대한 하위 규제가 완전히 이제 나온 건 아니지만 한국만큼 확실하게 수요처를 만들어주고. 또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본인들의 소재가 들어가는 공급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그런 어떤 수출 전진기지 혹은 컨버팅?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컨버팅? 변환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져가게 된 거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매출이나 이익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천억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에 지지난달에 주총회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목표는 7에서 8% 정도로 회사 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중간에 네. 사업 보고서를 띄워봤는데 네. 작년에 6,600억, 예, 6천억. 영업이익이 389억 원 정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뭐 5% 조금 넘는 수준인 맞아요. 것 예. 같아요. 재무제표를 보면 뭐랄까요, 현재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다. 작년에 순유출만 한 800억 정도 유출이 있었는데 아마 양이 늘어나고 이 주로 이제 대부분의 그 매출처가 관계사인 에코프로 BM인데 네. BM도 현금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뭐 자꾸 투자를 해야 되고 뭐 맞습니다. 매출 채권 끊어놓은 게 돈이 잘 안 돌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여기가 지금 이제 상장을 빨리 해야 될 이유를 보니까 지금 현금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좀 여러 가지 투자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조금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 상장까지 빨리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장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상장 일정 자체는 지금 증권신고서 이제 상장 예비시사 청구서를 했고요. 네. 지금 45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7월 정도면 상장을 위한 기반 재반 준비는 다 끝난다고 윤곽에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논란이죠? 그 금융감독원에서 배터리주의 과열에 대한 것들에 네. 대해서 일단 경고 메시지를 좀 날린 상황이고 그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배터리 관련 주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배터리 대여라고 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과연 거래소에서 그렇게 뭐 손쉽게 상장 예비신사 청구를 통과할 수 있을 거냐 뭐 좀 더 좀 깐깐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시각은 좀 있습니다. 통과한다고 봤을 때 상장 밸류 시총은 어느 정도나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시장에서 있습니까? 얘기 나오는 거는 그냥 뭐 대부분 3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3조, 3조. 뭐 4조 약간 많이 보는 데는 뭐 5조 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5조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마 3조 원이라는 수치는 심리적 저항선이 아마 그 이상의 거를 아마 플러스 네. 알파를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매출 걱정은 별로 없죠. 에코프로 BM이 그만큼 증설 판매가 네. 확실하고 에코프로 BM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성장성 회사 전체 에코프로 그룹사 전체가 보는 성장성에 맞춰서 아주 가파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밸류는 뭐 3조 원 이상의 밸류는 네. 받아야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본론입니다. 에코프로 GEM 이름으로 처음에 설립이 됐잖아요. 네. 2017년 5월에 아마 등기를 처음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50만 주를 발행을 했고 2억 5천 그때 자본금이 2억 5천이었고요. 72만 주로 뭐 며칠 있다가 바로 또 증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1억 1천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살펴보니까 주주가 아마 이름 TNC인 것 같아요. 네, 이름 TNC. 네, 이름 TNC가 그때 당시에 설립하자마자 22만 주 추가로 1억 1천만 원 정도의 아마 이게 액면가로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분율이 여기 어딥니까 이 GEM이 처음에 요거 지금 요게 문서가 뭐냐면 2017년도에 GEM이라는 회사도 이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맞습니다. 기업이니까 계약서 내용 자체를 여기가 공시를 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3%를 우리가 가져가고 GM이 네. 69.7%를 에코프로가 이제 지분을 갖고 맞아요. 된다라고 했는데 요 지금 자료로만 보면은 갑자기 이름 TNC라는 회사가 1.17% 그것도 액면가로 취득을 해서 가져갔고 그 지금 현재 이 지분을 보면 지금은 이제 처음에 22만 주였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분을 몇 개나 들고 있냐면 125만 주를 들고 있거든요. 약 125만 주 정도. 네. 한 100만 주 이상을 또 어딘가 이제 구주를 떠온 건지 증자를 할 때 신주를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100만 주가 늘어나서 지금은 지분율이 2.1%가 2.16%예요. 근데 2.16%를 갖고 있는 이 이름 TNC라는 회사는 이동세장 일가의 어떤 개인 회사 아닙니까? 가족 회사죠. 부인과 두 자녀의 지분으로 채워져 있죠. 이동세장이 20%, 자녀가 이승환, 이현수 씨가 각각 30%씩, 그리고, 아마 이 와이프인 것으로, 부인 부인인 맞습니다. 것으로 네. 이제 추정이 되는데, 김애희 씨가 20%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동세장 일가가 갖고 있는, 그 100% 지분을 다 갖고 있는 이름 TNC가 갑자기 이 회사의 주식을 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뭐랄까요, 이 GM의 어떤 공시 보고서를 보면은, 이 이름 TNC 얘기는 없었거든요. 요 계약서상, 그렇죠. 보면. 예. 근데 갑자기 이 회사가 들어와서, 지금 지분을 어쨌든, 초기에 1억 1천만 원 정도 넣어서 22만 주 우리가 취득한 거는 이제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100만 주 넘어가는 그 지분을 뭐 구주를 또 얻는지 뭐 신주 발행할 때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취득했는지 그 과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3조 원에 상장이 된다. 그럼 평가액 그러면 2%가 넘으니까 뭐 금액으로 600억, 따지면 600억, 7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중국 GM 쪽 계약서 원본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중국 GM에서는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에코프로와 GM 양사 간의 어떤 합작사였는데 이동체장 개인 회사가 끼어 들어와갖고 액면가로 지분을 취득하고 지금 종국에는 또 2% 그러니까 100만 주가 넘는 지분을 추가로 가져왔다.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금융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볼 것 같다.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애초에 넣은 돈 1억 1천만 원은 거의 한 상장 밸류가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되면은 200억이 넘는 금액이 평가 차익을 받게 되고 하니까 이게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그때는 이동채 회장이 경영을 했었고 그때도 상장이 되어 있었던 아니요. 2017년에는 상장이 안 돼 있었고요. 아, 그때는 안 돼 있었습니까? 네, 안 돼 있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세 개 회사가 상장이 돼 있죠. 에코프로는 지금 순수하게 이제 지주사로만 남아 있고 거기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가 원래 지주사가 되기 전에 원래 하던 사업 대기 환경 보존 사업 에코프로 그렇군요. HN이라는 회사 이 세 개 회사가 네. 상장이 되어 있는 거죠. 에코프로가 상장 일자가 2017년 혹시 이후라는 얘기? 에코프로 BM이 그렇습니다. 이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는 그 전에 아마 상장을 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것저것 좀 따져봐야 될 텐데 2007년에 네, 상장을 2007년, 했다고 예. 하니까 그때 상장을 했으면은 일반 개인 주주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 2%라는 그 몫이 사실 에코프로로 들어가야 될 건데 이동채 회장 개인 회사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된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일단 아마 그런 시각을 대비해서 만약에 그거를 가족회사 지분을 갑자기 뭐 판다든가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 지분을 뭐 현금화 한다든가 그러긴 쉽지는 않으니까 네. 여러 가지 그런 시각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좀 동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름 PNC는 굉장히 많은 금융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일단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과거에도 기업들이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았죠. 자식들 위주로 된 회사를 지분을 갖게 한다든가 뭐 그리고 뭐 CB를 발행하거나 뭐 BW나 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도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에코프로가 아무래도 대기업 지정이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아직 지정은 안 됐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상장을 서두르려 한다 뭐 이런 시각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사도 지금 뭐 진행 중인 건도 있고 그런 부분도 다 엮여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 현금 유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IR 할 때 조금 봐야 되겠죠. 우리만 보고 있는 건 아닐 텐데 다만 분명한 거는 아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현금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주총에서 실제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장치 산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치 산업이니까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한 만큼 그만큼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숏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후에 추가로 더 상장할 기업이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에코프로 이제 이사회 의장, 네. 이자 지금 당시 이사회 의장이자 지금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대표인 김명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후에 추가로 상장하는 기업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 그룹사의 계열사가 뭐 전체 한 10개가 넘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상장을 한다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음에 또 상장한다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 CNG 얘기가 자꾸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는 지금 일종의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뭐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인 거죠. 에코프로의 전체 이제 그 조직의 사업 구조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전구체, 이건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담당하는 거고, 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원료 전구체를 폐배터리에서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담당하는 게 에코프로 CNG고, 네. 그리고 전구체와 리튬을 더해 양극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리튬을 담당하는 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라는 회사가 담당을 하게 되고 네. 양극재를 만들고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양의 가스와 케미칼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회사가 에코프로 AP가 있고요. 네. 근데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은 인프라 기업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남아있는 기업 중에 에코프로 CNG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 두 개 회사는 소재를 직접 가공하고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좀 상황을 보고서 또 추가 상장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직접 본인들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전체 그 에코프로 자체의 그룹의 생태계나 그리고 이제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이제 나중에 상장을 해서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등치가 커지면 양극재를 많이 생산하면 전국체도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설비 투자가 또 필요하니까 네, 또 네. 자금을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계속 유출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상장을 상황 하게 되는 아니겠습니까? 거고요. 예.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상장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그러니까 네. 지금 지주사 에코프로가 지금 주가가 올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 네. 자꾸 이제 상장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뭐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 또 물적 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반감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또 어떻게 또 얘기가 될 것인가. 거의 8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좀 많이 빠졌었죠 최근에. 많이 오늘 빠졌습니까? 이번 주 빠졌지만, 들어서는 조금 회복된 네. 것 같은데요. 네. 빠졌지만 지금 70만 원대까지 이미 올라와 있죠. 네, 네, 뭐 그만큼 관심들이 많다는 방증일 텐데 네.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 자체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종국에는 일종의 재련업에까지 직접 손을 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생태계는 그렇지 않으면 버텨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재련을 하게 된다면 경쟁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국내 기업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려아연과 다른 하나는 포스코. 이 두 개의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을 물론 지금도 양극재 가지고 경쟁을 하는 기업은 포스코가 있지만 재련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하죠. 재련업을 한다는 거는 네. 말 그대로 철과 나머지 비철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철이 아닌 나머지 금속들을 녹이고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 또 일부는 자원 개발도 나서야 됩니다. 주총 때 신임 송호준 대표도 자원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원 개발이라고 하면 뭐 인도네시아에 니켈이 있다. 니켈 캐러 가자. 우리도 컨소시엄 형태로 니켈 같이 캐겠다. 이런 형태의 투자도 같이 병행이 되고 마이닝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초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네. 아예 마이닝을 차린다. 이것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내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그걸 네. 담당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일종의 좀 뭐라 그럴까요? 덩치 싸움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만큼 배터리에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소재 안에 원료를 어떻게 파이낸싱을 하고 가지고 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화두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 IPO가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45일 이내에 해당 기업한테 되냐 안 되냐를 통보해 주긴 해야 됩니다만 그 시점이 7월 정도고 거래소에서 내부적으로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지금 상장 시 예비심사 청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탈락한 기업들이 통과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배터리 쪽에서도. 그 기업들도 뭐 4월 말에 네. 상장 가능하다 하다가 뭐 5월 말에 가능하다고 했다가 지금 벌써 5월이니까 이제는 또 6월 말로 밀렸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최초 되냐 안 되냐를 판단가름 할 수 있는 건 7월이지 이후로 충분히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소재사들의 수직 계열한 업계 전반적인 트렌드입니까? 아니면 에코프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트렌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수직 계열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제 부분 중에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를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사와서 적정한 이윤을 남기겠다고 그러면 굳이 수직 계열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 다른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꽤 있고요. 다만 일정 부분의 영업이익률 아까 5% 영업이익률이잖아요. 전구체 회사가. 네. 양극재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료에서 남겨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진이 너무 박해요. 현실적으로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은 얘기도 못하고 하이 싱글 디짓 한 자릿수 높은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기가 어렵다고 봤을 때 뭐 그걸 취하고 상장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일정 부분 좀 뭐 5% 정도만 먹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죠. 에코프로 BM 혹은 EM하고도 굉장히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죠? 매출이 거의 대부분 다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 그렇죠. EM. 이익률은 결국은 에코프로 BM이 그들의 고객사인 셀 업체로부터 네. 얼마나 우리가 이익을 잘 받아올 수 있느냐에 또 연동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소고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에코프로 EM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EM은 삼성 SDI와의 합작사지 않습니까? BM의 자회사. 네. 뭐 거기야 수요처가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그 공시 나왔죠. 삼성 SDI의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수조 단위 양극재를 공급하게 됐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뭔가 SDI 입장에서는 조달의 안정성을 위해서 뭔가 여기도 같이 온 겁니까? 그럼요. 조달의 아, 안정성도 있지만 네. 가만히 잘 보시면 여기서 에코프로 BM에서 많은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온이에요. 네. SK온이 배터리를 잘 증설해서 만들고 팔아야 에코프로 BM도 그만큼 급격하게 매출이 높아질 수 있는 걸 답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SK온의 배터리 사업이 좀 지장을 받거나 증설의 차질을 빚거나 에코프로 EM하고는 별개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은 SK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에코프로 전체의 실적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밖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에코프로 내부에서도 SK온의 어떤 배터리 사업에 굉장히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아까 에코프로 BM, EM 이 두 개 회사 있잖아요. 이 두 개 회사는 완전히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코프로 EM과 BM은 서로 내부 경쟁도 무척 치열하고요. 그 고객사들이 결국에는 좀 싫어하니까 그렇겠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고객사들을 두고 있는 회사니까. 뭐 서로 경쟁도 경쟁이지만 네. 그 양극재라는 게 결국에는 배터리 회사뿐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완성차 업체까지 손을 대잖아요. 네.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하고 제너럴 모터스랑 양극재 합작사를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얼티엄 캠이라고 캐나다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원료 조달에 있어서 완성차 업계의 입김이 커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고객사이자 그동안 경쟁하지 않았던 기업들과 경쟁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네. 물론 협력 대상이기도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경쟁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협력사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협력 구도 속에서 얼마나 사업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느냐,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게 시장은 커질 것 같고 확보는 조금이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온 배터리 업계가 난린 것 같아요. 특히 제일 가장 경계하고 있는 기업은 네. 완성차예요. 완성차입니다. 그 얘기가 너무 이제 멀리 퍼져가지고 네. 상장하면 누가 최대 수의 이름 TNC인 것 같다. 네. 라는 결론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 법인 뭐 네, 에코프로 네. 자체 또 있겠지만 네. 이름 TNC라는 기업이 가족 기업인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 가족 그러니까 근데 그 GEM하고의 이 계약상에서 이 양사 간의 어떤 그 지분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에서 갑자기 이름 TNC가 어떻게 끼어들어 왔는지 또 그 끼어든 것이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초반에 어쨌건 간에 지금 이익으로 많이 오너 일가의 어떤 회사인데 이익으로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GM 얘기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그 새만금에 합작사 또 짓기로 했었잖아요. 네. GM, 에코프로, SK온 요 세 개 네. 회사인데 네. 여기 지분 출자의 절반 이상이 GM이에요. 반대잖아요. 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처음 출자할 때는 7대 3이었는데 네. 지금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5%, 56%가 GM에서 출자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이 출자 비율을요. SK온이나 에코프로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이 출자 비율은 새만금 경제청에서 발표를 한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겠죠. 다만 지금 만약에 만에 하나 IRA 미국에서
중국을 위협 집단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분 네네. 이 지분 여기서 만들어진 합작사에서 만들어진 이 전구체가 양극재에 탑재되지 못하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죠. 지분 사겠다고. 네. 이런 만약에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GM의 지분을 에코프로나 SK온이 사야 되는 아니면 다른 파트너로 찾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